안녕하세요. 스타렉스 캠핑카 공순입니다. 기온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또는 세미 캠핑카를 새롭게 주문 제작하시거나 자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경제적으로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제작 의뢰를 하시려는 분들은 업체에서 의자 탈착하는 데만 20만원 정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폐차장 등을 이용해서 의자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탈착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저희는 인산철 배터리 등과 같은 전기 부품을 직접 구입을 해서 제작 의뢰를 한 경우로 소요됐던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터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납산 배터리보다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고 폭발 위험성이 없고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곳에 4일 이상 장박을 하시는 경우에 400A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사이는 안전장치인 용량이 큰 BMS나 EQ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인버터는 국산은 다소 비싸기 때문에 알리에서 4000W를 90,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사이는 중국산도 성능이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10만원대 이상을 주시고 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은 뻥스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표시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국산 인버터는 전격을 표시하고 중국산은 최고 출력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4000W면은 그의 반인 2000W가 한국 전격에 해당되겠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일제로 SBC-002 60A짜리를 190,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캠핑카가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 등과 같은 일부 부품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업체에서 권하는 비싼 용량의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배터리의 수명을 위해서는 주행 충전기를 선택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 용량에 맞는 주행 충전기 스펙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전 단위 1C는 배터리 용량으로 충전한다는 의미로 배터리 용량이 200A면 200A로 충전한다는 얘기고 0.1C 즉 배터리 용량이 200A면 20A로 충전할 경우가 배터리의 가장 이상적인 충전량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최대 0.2C는 넘지 않게 선택하셔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배터리 용량이 200A면 최대 40A로 주행 충전기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충전기 MPPT와 컨트롤러 그리고 적상계 등도 알리에서 다 구매했습니다. 한전 충전은 실내 220V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한전 충전기를 구매를 했지만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권하겠지만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고 나서 한전 충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차체에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한전 충전기 인입구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캠핑장을 많이 다니시거나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주행 충전기나 태양광 충전기로 충전하게 되면 결국 만충이 되게 되는데 이때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배터리 안에 있는 안전장치인 BMS가 작동을 해서 충전 전류를 차단시켜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충전 전류가 흘러들어가게 되면 BMS에 많은 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고 결국엔 배터리까지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행 충전기와 태양광 충전기 쪽에 스위치를 만들어서 충전 전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을 경우에는 운행하지 않고 장기 주차를 하실 경우에 태양광 충전이 되지 않도록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인버터를 외부에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인버터 내부에 있는 스위치의 선을 따서 외부로 스위치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V TV와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메인 컨트롤 박스에 남는 스위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해서 메인 컨트롤 박스에서 온오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인 컨트롤 박스 스위치로 온오프하는 수도펌프의 전원선을 따서 싱크대 바로 옆쪽으로 스위치 제작을 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실내 등은 자동차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을 그대로 이용을 했고, 메인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의 전원선을 연결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으로 영하 10도 정도 이하에서 셀들의 열적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주행 충전기와 같은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셀이 망가져서 배터리의 급격한 수명 단축이 이루어집니다. 시중에서 7,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이와 같은 냉장고 온도계를 이용하면 배터리 함의 온도와 실내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는 배터리 함의 온도를 확인을 해서 영하 10도 이하라면 시동을 걸어주고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려준 상황에서 주행 충전기를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셨을 때 유의사항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3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만약 한 그룹에 한 셀이 낙엽과 같은 이물질에 의해 음영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셀에 의해서 발전된 전기가 해당 셀로 역전류로 흘러들어가 해당 셀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해당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그룹의 전기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그룹에 각각 하나씩의 셀이 음영이 생겼을 경우에 전체적인 발전량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태양광 충전량이 급격히 줄었다면 태양광 패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트렁크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손잡이를 이곳 트렁크 문 실내 플라스틱 트림에 달았었는데, 트림은 핀으로 고정되어 있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문을 닫으려고 잡아당길 경우에 트림 전체가 그냥 뜯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트림을 뜯어내고 안쪽을 봤더니 철판에 볼트가 들어갈 만한 동그란 구멍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모양의 볼트를 돌려놓고 텐트 끈으로 연결해서 알맞은 위치에 구멍을 뚫고 밖으로 끈을 빼냈습니다. 스타렉스는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 엠보싱입니다. 처음에 머리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았는데 침상 높이를 최대한 낮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천장에 엠보싱 작업을 하더라도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차후에 엠보싱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미관적으로 예뻐 보이고 특히 단열이나 방음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지물포에서 폭에 맞게 장판을 사다가 깔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간편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 수납함은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겨서 빼낼 수 있고, 침상 쪽 수납함은 매트가 항상 깔려 있는 관계로 양 사이드 수납함만 안쪽에서 사용하고 문이 열리는 방향도 중앙 쪽으로 열리도록 제작했습니다. 누워서 잠을 잘 때 침상 길이를 확장시키는 패널은 까치발과 함께 지지대로 안전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세미 캠핑카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웬만한 괜찮은 노지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을 하면 되지만,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또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간단한 용변용 조립 제품을 이용하고 전용 약품을 사용 전후에 넣어주면 냄새가 안 나게 처리가 되고,
또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포타포티보다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훨씬 효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캠핑 차박을 자연으로 다니시다 보면 결국엔 자연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은 전반적으로 시트지로 몇 가지 색상을 소소하게 바꾸어 봤습니다. 그동안 스타렉스 캠핑카로 차박이나 캠핑 생활을 하다 보니 캠핑카 제작 시 고려돼야 할 사항은 단순함과 편리성, 그리고 쾌적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캠핑카 꾸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들어봐. 뭐 마스크까지 썼어.